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오늘 시장 좀 좋다 마른 느낌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강 후약의 모습을 가져갔죠.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의 선전에 힘입어서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오후 들어서 상승분을 많이 둔화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경계감을 좀 우리가 이유로 꼽아볼 수가 있겠죠. 내일 새벽에 알파벳의 실적 발표, 그리고 중동 관련된 불안,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불안,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장중 6%대까지도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을 했는데 오후 들어서 상승분을 둔화시키면서 오늘장에서 0.7%대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7,000p 안착에는 실패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4% 넘는 또 상승 흐름을 가져가는 모습이었는데 오후 들어서 또 상승분을 둔화시키면서 하락으로 전환한 채로 약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로봇주들은 선전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로봇주들의 시세가 좋지 못했습니다. 거제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부터 오늘까지도 시세의 연속성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 삼성 쪽에서 지금 로봇 쪽으로 사업을 본격화한다. 그리고 삼성과 현대차 그룹의 이 로봇 관련된 동맹 소식에 힘입어서 오늘장에서 관련주들 강세 흐름을 가져갔고요. 조선주들도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특히나 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서 실패한 이후에 주가가 또 많이 빠졌었는데 이 마스카에 대한 협력 기대감뿐만 아니라 사우디 그리고 해외 수주에 대한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조선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까지도 또 상승 흐름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대에서 SK하이닉스, SK스퀘어 두 종목이 파란불 켠 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여전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스퀘어는 2% 넘는 하락, 반면에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리고 현대차는 강세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닥 1위부터 5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알테오젠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모두 다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장에서 로봇주들이 선전을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홀로 두 자릿수 이상의 또 상승부를 계속해서 유지한 채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피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는 종목 바로 가온전선을 꼽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국 쪽으로 수출을 확대를 하면서 지금 이 최대 실적을 또 보였다라는 모멘텀으로 인해서 오늘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해서 두 자릿수 이상 시세를 유지하고 있죠. 19% 넘는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외에는 SGC 에너지, HD 현대마린엔진, 두산, SK텔레콤이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1위부터 5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나 로봇주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인투셀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로봇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 삼성전자 관련된 로봇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강세 흐름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인투셀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가 부각이 됐습니다. 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와 인투셀이 지금 ADC 관련된 신약 협력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면서 원래 정기장에서 2%대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애프터마켓에서 22% 넘는 급등 양상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좋았던 모습이었는데 오후 들어서 여러 가지 경계감으로 인해서 상승분을 둔화시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전환한 채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나 오늘장에선 기관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뭔지, 시장이 왜 빠졌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시장 관련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영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사실 예. 시장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분명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올라가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때 또 올라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오후장에 좀 시장이 많이 미끄러졌거든요.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후 되면 빠질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예측을 하신 건지 많은 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좀 알기 위해서 오늘 또 시청을 하시고 있거든요. 예. 일단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6시에서 7시까지 우리 내일의 승부조 시간을 통해서 인사드리고 있는 최영동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 뭐 이상하게 느끼셨을 수도 있으시고요. 뭐 변동성이 너무 심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7월 달 들어서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사이드카가 걸리는 그런 시장의 변동성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오늘 하루를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과 경계감이 좀 극단적으로 좀 나왔던 시장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오늘 시장에 대한 변동성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이 귀환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드디어 내일입니다, 여러분들. 구글의 실적 발표가 내일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또 새벽에 잡혀 있고요. 구글 실적 발표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 대한 방향성들 그리고 투자 심리 자체가 완전하게 또 달라질 수 있는 이벤트가 자리 잡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오후장 들어서 빠르게 좀 열기를 식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오늘도 시황 정리를 좀 해가면서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이거예요, 여러분들. 5줄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시장 너무 좋게 시작을 했죠. 뭐 이미 미증시가 상승을 할 거야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제자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투탑의 주가 상승이 이미 예고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전일자의 뉴욕 증시,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마이크론이 12% 이상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고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월요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자, 여러분들 중국의 AI 모델이 시장에 위협을 가하면 가할수록 AI 시장에 대한 선두 국가들끼리의 경쟁은 조금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제 시장에서 반영을 했고 그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뉴욕 증시까지 이어지면서 주가에 대한 강한 상승세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글 실적을 앞둔 상태에서 단기 낙폭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들로 인한 뉴욕 증시에 대한 기술적 반등,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꽤 높은 수준에서 시작을 했고 딱 1시간 30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걸릴 정도로 강한 증시로 시작이 됐습니다. 뭐 아쉬운 부분들은 있어요. 뭐 오늘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전강 후약의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제가 교육방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오늘 오전장의 빨간불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는 약간은 좀 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무래도 구글 실적을 시장에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지금. 그죠? 뭐 모든 시장의 참여자들이 구글 실적 잘 나와야 돼. 캐펙스 투자 잘 나와야 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두려움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늘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일정 수준 올라가게 되면 그 뒤서부터는 약간은 좀 경계감이 유출이 되는 시장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후장 들어서 좀 빠른 관망 심리가 좀 나왔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특이하긴 해요. 좀 너무 좀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들을 하는 게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체 종목군들이 다 올라갔다가 전체 종목군들이 다 빠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고,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좀 특이한 부분들 또는 좀 이렇게 뭐 피신할 수 있는 섹터군들이 항상 나오죠. 이제 월드컵이 끝났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월드컵을 빗대서 또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일본 축구보다 지금 여러 뭔가 이제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축구가 여전히 일본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거는 그 시대의 천재 뭐 선수들이 나오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 증시도 비슷하다고 봐요, 여러분들. 시장이 밀리더라도 어느 한 곳에서는 늘 매매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제 나온 거죠. 삼성전자. 로봇 사업부에 대한 이야기. 근데 삼성전자 로봇 사업부가 뭐 어제 갑작스럽게 나온 건 아니에요. 뭐 늘 로봇 섹터들이 이야기 나올 때마다 삼성전자도 로봇 할 거야, 로봇 할 거야, 로봇 할 거야 라는 기대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그 부분들이 부각이 됐고, 어제 11시인가요? 뉴스 나왔다가 이제 그 이후에 반등이 나왔고, 오늘까지 기대감들이 좀 진행이 되는 상황들이어서 아마 이 로봇 사업부와 관련해가지고 시장에서 이야기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어찌됐든 AI의 끝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전히 피지컬 AI이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복사붙이기예요. 이거 예전에도 나왔거든요. 우리 4월달, 5월달에 로봇주도 올라갈 때 이 이야기 나왔고요. 작년도 11월달, 12월달에 올라갈 때, 그리고 올 초에 1월달, 2월달에 올라갔었을 때 이 로봇 섹터들 움직이면서 이야기 나왔던 것들은 AI의 끝은 무조건 피지컬 AI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늘 똑같아요, 여러분들. 종목들이 올라갈 때 뭐 특이하게 바뀌는 거 없습니다. 네, 올리는 논리는요 거의 대동소이해요. 근데 그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시장에서. 그 흐름들을 잘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느냐의 결과물들이 찍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사실은 방점을 찍었던 부분들은 외국인들이에요. 뭐 물론 이제 종가상으로 보게 되면은 2조대에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장중에는 3조 원대까지도 또 순매수가 좀 이루어지면서 확실히 대외 변수는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거든요. 유가도 많이 올랐고요. 유가도 이제 80불대 위에서 놀고 있는 상황들이고, 어제 같은 경우 채권금리에 또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귀환은 뭐 모처럼 만에 좀 반가운 소식들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다 들으시게 되면 사실은 뭔데?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을 차트로 보시게 되면 되게 명확합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기 밀기는 싫거든요. 여기 이탈시키는 건 싫어요. 근데 여기를 이탈시켜야 돼라고 하게 되면 악재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악재. 근데 그 악재가 뭐죠? AI에 대한 스토리들 자체가 망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6,300, 6,400, 우리가 최근에 보여줬던 6,200, 6,300대를 강하게 하향 이탈시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게 뭐죠, 여러분들? 구글입니다. 구글이에요. 구글에 대한 이벤트가 아직 끝난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에서는 이렇다 할 방향성들을 못 잡죠. 그러니까 올리는 것도 아니고 떨어뜨리는 게 아닌 지지를 받으면서 일단은 올리긴 했는데 내일 일정이 있다 보니까 정점을 찍은 상태에서 음봉으로 딱 마무리가 된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차트 분석할 때 여러분들 이거 여기 지지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 반등 나오는 자리입니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왜? 여기서 반등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게 되면 사실상 여기를 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뭐 보고 있습니까? 구글 실적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자연스럽게 이 음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 음봉을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인 거죠. 어찌됐든 전일자의 시가 자체를, 그죠? 종가 자체를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음봉이 발생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수반된 것 뿐인 거지 사실상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을 열어둘 수 있는 캔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완벽하게 상승으로 전환이 돼야 돼라고 하게 되면 뭐가 돼야 되죠? 구글 실적이 어찌됐든 시장 참여자들에게 응당, 상방으로 갈 거야 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오늘 밀렸던 종목군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시 물량 들어가는 거고요. 전력주들 다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전력에서 또 파생될 수 있는 것들이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변압기하고 전선주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오늘 원전주도 올라갔잖아요. 또 같이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갈 수 있는 것들이 뭐 신재생도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림들이 나올 거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소부장 관련주들도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그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움직였던 내수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금융주들 이런 종목군들은 좀 빠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장이 끝나게 되면 아웃라인을 그리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내일 오전장에 뭐 구글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우리가 눈을 딱 뜨고 나면 시장에서는 이미 다 해석이 완료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물들을 받아들이시면서 시장에 대한 전략들을 세우셔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 우리 회원님들하고 교육방에서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금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농담삼아 말씀드리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병철입니까? 조폐공사요? 돈 어디서 못 끌어와요. 지금 5월 달에 정점 찍고 나서 6,200, 6,300원대까지 밀리는 요 타이밍에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그냥 내 종목 갖고 가고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결과물들에 따라서 내가 포지션을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수에 대한 변동성들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지만 사실은 지수가 밀린 만큼 그리고 지수에 대한 리바운딩이 이루어지는 만큼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관리를 할까가 사실은 더 난이도를 키우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증시 볼게요. 코스닥은 늘 아쉽죠. 깨진 않았어요, 오늘도. 사실은 최근에 보여줬던 저점 자체를 깨진 않았죠. 그죠? 700포인트까지도 막 위협하는 증시긴 했지만 오늘 뭐 2,000원지도 올라왔고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도 일부 종목군들은 일단 올라오는 모습들. 그리고 오전장에 보시게 되면 뭐 게임주도 올라왔고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은 움직였고 뭐 여타 뭐 로봇주는 당연히 올라왔고요. 그리고 여타 이제 다른 개별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상당히 좀 사뭇 좋았었는데 그 뒤로 이제 변동성들을 더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코스닥을 올려야 돼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필요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쉽죠. 코스닥 시장 보면.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밸류가 너무 높다라는 거. 그죠? 이 밸류가 너무 높다라는 게 어떤 때는 플러스 요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수급이 들어가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성장성도 성장성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하고 코스닥 종목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얘네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에 대한 논리 자체는 실적도 되고 성장이 되는 SK 하이닉스에 삼성전자에 쏠릴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밸류 체인으로만 수급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근데 대부분의 코스닥 종목군들 상위 종목 보면은 PR이 너무 높죠. 그리고 실적이 약간은 좀 모호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적 시즌에 바이오 종목, 2,000원지, 로봇주도 이거 잘 안 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로봇을 움직였던 가장 큰 이유는 실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죠. 누가 나왔다? 삼성전자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들을 여러분들이 딱 알고 계시게 되면 코스닥이 올릴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나올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정부 정책이 나와야 되겠죠. 정부 정책. 근데 지금 정부 정책이 거의 레버리지 이야기예요. 레버리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지금 1.5배까지 이야기 나왔더라고요. 기사 보니까. 근데 이게 1.5배 한다고 될까요? 그럼 그동안에 2배 레버리지에 들어갔던 이 투자자들은 1.5배로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도 또 고민일 거예요, 시장에서는.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코스닥을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필요한 게 너무 많다. 필수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다. 정부 정책.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딱 내려놓는 시기가 돼야 된다. 그럼 적어도 실적 시즌이 끝나야 되는 상황들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각각의 개별주들 또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을 시장에서 알아봐 줘야 돼요. 예,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동네가 안 좋다 보니까 판이 안 좋다 보니까 같이 밀리는 종목군들도 있거든요. 그러한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옥석가리가 이루어지면서 올라와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아시겠죠? 다만 이제 코스닥 종목군들을 내가 트레이딩을 해야 되겠어라고 하시게 되면 코스피 종목군들이 튀는 상황에서 거기에 연관돼 있는 같은 동네에 있는 같은 섹터 내에 있는 코스닥 종목군들을 단계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이 좀 길죠? 한마디만 더 드리고 갈게요. 알파벳 관전 포인트입니다.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본업 광고 사업에 대한 매출액이 증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매출액이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확률이 낮아지겠죠. 왜? 본업에서 캐시카우가 안 나오는데. 그죠? 캐시카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AI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본업 광고, 광고 사업.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부분의 매출 성장률이 나와줘야 됩니다. 똑같아요. 이 두 가지는. 예.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부가 제대로 돈을 벌어야지 궁극적으로 어디에다가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는 요거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무언가가 하나가 좀 어긋나는 모습들이 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은 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나올 때까지, 메타 실적 나올 때까지, 아마존 실적 나올 때까지 또 생각보다 원하지 않는, 원치 않는 변동성들이 수반될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이런 내용들을 제가 내일 방송을 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네, 내일은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10시 반, 10시 반, 10시 반 이야기를 하지만 내일은 제가 프리장 오픈할 때 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열 계획입니다. 왜? 구글 실적에 대한 프리뷰라고 해야 될까요? 리뷰라고 해야 될까요? 프리뷰가 아니죠. 리뷰죠. 리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리뷰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어떠한 종목군들 그리고 어떤 시장 방향을 그려갈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늘 우리 자료들을 말씀을 드릴 때 10시 반을 말씀드리지만 내일은 8시에 하겠습니다. 네, 8시. 아시겠죠? 그래서 많이들 들어오셔서 구글 실적 발표 이후, 컨퍼런스 콜 이후에 시장에 대한 해석, 그리고 내 포트에 가져가야 될 종목, 또는 이 종목은 내가 좀 컨트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것들에 대한 길라잡이를 좀 해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할 거예요. 그 종목이 어떤 종목? 구글 이후에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7월 이번 주, 뭐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적 시즌의 피크는 지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간다? 8월로 넘어갑니다. 8월로 넘어가요. 그럼 실적 시즌 이후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성장성이 부각이 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모멘텀 플레이, 내러티브 장세로 빠져버리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섹터에 대한 이야기들,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 다시 부각이 되고 있죠. 네, 로봇주들. 요 섹터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내일은 일찍 열겠습니다, 여러분들. 8시고요. 유료 문자 100원이에요. 샵 3772번으로 최영동이나 입장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게 되면 요 방송 입장하실 수 있는 교육방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하루하루 이 시장의 아웃라인을 그리면서 좀 해석을 해봐야 된다라고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주셨고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사실 시장에서 빠진 이유가 여러 가지 이러한 경계감 때문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내일 이 뉴욕 증시 장 마감 이후에 하는 이 알파벳, 구글의 실적 발표일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내 포트에 가져갈 만한 종목까지 원래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방송 오전 10시 반에 하시거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 8시에 또 무료 온라인 방송 리뷰 방송으로 또 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사실 시장에서 볼 게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앞서서 과장 안 하고 매일매일 사이드카가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1일 1사이드카가 걸릴 정도로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게 사실 올해 이렇게 많이 빈번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투자를 가져가야 될지, 내 포트폴리오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될지 등등. 그리고 종목별이 정말 어렵거든요. 시장이 참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기준을 잡는 게 좋을까요? 이제 너무할 정도로 맞아요. 이게 뭐 제가 주식 얼마 했습니다, 몇 년 했습니다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20년 이상 이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올해만큼 서킷과 사이드카가 이렇게 빈번한 시장이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거의 한 10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의 서킷을 올해 이 상반기에 다 보여준 거예요. 사이드카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사실은 서킷과 사이드카가 빈번한 게 아닙니다. 정말 시장에서 큰일 날 때 시스템 리스크도 뭐 물론 이제 영향을 크게 미치죠. 또는 이제 비체계 중인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뭐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거나 뭐 이런 일들 아니고서는 이렇게 벌어질 일이 아닌데 최근의 증시의 변동성들은 사실상 정상적인 수준의 범위는 좀 넘어섰다라는 거. 근데 뭐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시장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시장은 늘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시장이 우리를 맞춰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장에 맞춰가야 된다라는 거는 뭐 어떤 시장이 와도 꼭 지켜져야 되는 원칙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럼 우리가 시장에 맞춰가야 돼라고 하게 되면 딱 하나 떠오르는 거는요, 여러분들. 그냥 실전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때 차트에 대한 분석들을 그렇게 깊이 있게 안 해요. 어차피 차트를 만들어내는 거는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오히려 그 무언가들을 파악을 하고 그 무언가들에 의해서 차트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시장 심리가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차트만을 보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하는 입장. 그렇다고 해서 뭐 차트를 아예 무시하고 다른 것들만 보자? 이것도 사실은 저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장의 정성적인 것과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고적인 부분들 그리고 뭔가 숫자적인 부분들 이 두 가지가 잘 얽혀야지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실전이라는 단어를 쓰는 데 있어서 이 딱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실전에 대한 노하우들을 어디에다 넣어놨냐? 차트 정석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육방에 입장을 하셔서 차트 정석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많이 교육방 참여하셔가지고 차트 정석 받으시게 되면 그래도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조금이나마 이해를 통해서 시장의 적응력이 좀 빨라지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차트 정석에는 딱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실전 매매 원칙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에 대한 실전 매매 원칙. 그 다음에 어찌됐든 궁극적으로 우리가 뭐 현금량을 늘리세요. 뭐 종목 포트 비중을 뭐 현금 얼마, 뭐 종목 얼마, 뭐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있겠죠. 뭐 해지를 할 수 있는 자금을 만들어 놓는거나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주식을 매수 매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식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변곡점들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럼 변곡점들이 발생이 되게 되면 최종적으로 내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 매도를 할 수 있는 타이밍들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스텝 1과 스텝 2, 스텝 3를 이 차트 정석에다 제가 넣어놨으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트 정석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던 종목들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현대오토에버라는 종목이에요. 기억을 한번 싹 되돌려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7월이죠. 7월 20일이거든요. 근데 두 달 전에 여러분들 먼 미래도 아니고 뭐 너무나 먼 기억도 안 나는 시점에서에 대한 로봇주가 움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기억을 한번 딱 되돌려 보시게 되면 5월 달에 여러분들 로봇주들 신나게 매매했어요. 그죠? LG 전자, LG, CNS,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타 다른 로봇주들이 지금 시장에 20개, 30개예요, 여러분들. 그거 신나게 매매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아무도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삼성전자 탁 튀어나오니까 이제 모든 시장에서 또 로봇주 얘기 확 하잖아요. 저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 시장은 뭐다, 여러분들? 다 돌고 돕니다. 돌고 돌죠? 올라가는 기관이 있으면 내려오는 구간도 있고요. 내려오는 구간이 있게 되면 여기서 다시 모멘텀 발생해서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리죠? 종목 사가지고 2년 뒤, 3년 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안 하죠.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는 이렇거든요. 그럼 우리 5월 달에 제가 5월 21일 날 여러분들에게 현대 오토웨버를 말씀드렸어요. 그때 지점이 어느 지점이었냐? 이때였습니다, 이때. 포인트를 보세요, 여러분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로봇주 괜찮았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조정 봤죠? 근데 5일선하고 21선하고 뭐예요, 여러분들? 안 깨죠? 근데 안 깬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죠. 이때 무슨 모멘텀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지지받으면서 다시 올라갔죠. 이게 지금 딱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 5만 원이었던 주가 자체가 10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5월 21일 날 현대오토에 말씀드리고 나서 딱 100% 올랐어요. 딱 2주 만에. 100% 올라가는 게 여러분들 그냥 차트 그려져가지고 올라갔을까요? 아니겠죠. 뭔 얘기 나왔겠습니까? 자, 젠슨항 얘기 나왔겠죠. 당연히. 그리고 또 뭐 얘기 나왔죠? 자, 현대차그룹, 자, 보스턴 다이나믹스 우리 상장 한번 해볼까요? 요거 구상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현대오토여보하고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SL, HL, 만도 싹 다 올라갔죠.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흐름들을 타면 돼요. 이 흐름들을. 그리고 이 흐름들을 타는 동안에 시장에서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계속 유지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5일선, 20일선 지지받고 쭉 올라오죠. 지금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세요. 어제 급등했죠. 오늘도 거의 장중에 20%까지 움직였다가 오후장 들어서 한 5% 정도 빠졌죠. 그리고 대부분의 로봇 소부장 종목군들도 올라갔다가 빠지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실렸죠. 그러면은 시장이 만약에 내일 AI에 대한 스토리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당분간 로봇주들은 또 갈 수 있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설령 AI에 대한 스토리들이 잘 부정적으로 나와준다 하더라도 수급이 들어왔던 이러한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재반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아, 얘네 말고는 없구나 라고 인식이 돼버리게 되면 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적정하게 올라오는 구간들이 오게 되면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모멘텀이 끝나가 시장에서 뭔가 매력적인 재료들이 소진이 될 것 같아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음식점 문 닫잖아요. 오늘 재료 소진이에요. 오늘 영업 안 할 거예요. 오늘 내일 다시 오세요. 죄송합니다. 줄 서신 분들 죄송합니다. 내일 다시 한번 오십시오.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그럼 그 정점을 어디서 볼 거냐?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구간대에서 올라가고 거의 올라가니까 여기서 데드크로스 나오잖아요. 스토캐스틱에서. 이런 식으로 쭉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구간들을 잘 찾아내시면 돼요. 근데 이러한 구간들을 단순하게 기술적인 부분들 당연히 체크해야 되죠. 그리고 이 섹터를 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된다? 시장에서 계속 참여하면서 피부로 느끼셔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기술적으로만 얘기를 해야 돼라고 하게 되면 어떤 상황들이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샀죠? 여기서 올라갔죠? 끝. 이런 식으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긴 시간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또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반복이거든요. 종목들은. 시장에서 강세를 받는 종목군들의 대부분이 다 이 테크트리를 타가지고 올라가요. 똑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테스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말씀드렸냐? 6월 26일 날 말씀드렸어요. 그때 이때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죠. 딱 일주일 만에 몇 프로? 20%가 넘어요. 근데 여러분들 6월 26일 날 제가 테스를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다고 해서 영원히 가져가겠습니까? 아니겠죠. 언젠가는 수익 실현 시키겠죠. 근데 그 수익 실현이 언제? AI 모멘텀들이 기대감들이 죽을 때 또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의 경계감이 나올 때 그때 정점 찍고 대부분의 뭐예요? 소부장 관련 종목 다 밀렸잖아요. 근데 다시 언제 7월 달 들어서면서 60일선 지지받고 또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때 우리 교육방에 들어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간대 접근을 해가지고 또 큰 산속률을 봤던 종목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올 때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충분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받고 그 지지되는 자리, 요 지지되는 자리에 기술적인 포인트들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5일선하고 21선하고 지지받으니까 올라가죠. 앞서 종목은 달라요. 섹터는 달라요. 현대오토웨버도 5일선하고 21선하고 이역이 좁혀지죠. 그때 당시에 스토캐스틱을 보게 되면 저점이 거의 근접해 있어요. 그리고 올리죠. 테스 볼게요. 이때도 5일선하고 21선하고 추세 상승이 나오는데 접점이 만들어졌죠. 그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스토캐스틱이 저점이 잡혀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죠? 맥스까지 올라갔죠. 그 다음에 조정을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횡보되죠. 5일선이 21선을 깨지 않는 구간에서 횡보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횡보가 되는 구간에서 요 밑에 스토캐스틱을 보세요. 잠깐만. 이때 당시에 5일선과 21선에 대한 이격이 좁혀지면서 상승, 횡보되는 과정에서 5일선과 21선이 이격이 좁혀지는 과정이 딱 나오죠. 그런데 처음에 요 지점에서에 대한 스토캐스틱과
횡보되는 과정 속에서에 대한 스토캐스틱을 봤더니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우상향 나와버리죠. 그럼 뭐죠, 여러분들? 상승을 시킬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발생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올라갈 때 내가 수익 실현시키고, 그리고 7월 달 들어서자마자 소부장 종목군들 거의 대부분이 빠지기 시작해요. 메이저 수익이 빼겠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내가 주구장창 들고 있으면 여기까지 들고 있으실 거예요? 아니죠. 여기 왔으면 잠깐만, 시장 분위기가 소부장에 그렇게 친화적이지가 않네. 뭔가 좀 대면대면한데? 그럼 매도 치고 나오면 돼요. 누가 갖고 있으라고 여러분들 협박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장이 변하면 그 시장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저점 구간들이 온다? 여기서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요 짧은 구간 안에서 2번, 3번을 트레이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모르겠고 여기서 사가지고 그냥 끝까지 갖고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잔파동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 잔파동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절대 흔들리시면 안 돼요. 내가 이 구간에서 완벽하게 AI 산업, 우리나라 소부장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 플로우 자체, 그리고 근본적인 내용들 자체가 바뀌지 않아라고 하게 되면 그냥 가져가셔야 돼요. 그럼 시장이 뭐 밀리거나 떨어지거나 이러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 구간대에서 사가지고 나 여기까지 끌고 왔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일 하루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구글 이벤트,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을 할지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포지셔닝과 이렇게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투자 심리가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기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이 빠지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는 그 시장에 대해서 좀 재미있게 느끼실 수 있어요. 의외로. 오늘은 내가 한번 시장을 한번 예측해볼까? 맞춰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그 다음 종목. 머니가 IPS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구간대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나서 여기서 한번 올라갔죠. 그리고 사이드 기는 동안에 이 구간대에서 수익을 한번 맛봤던, 상승률을 좀 맛봤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4%. 내려가는 시점은 똑같아요. 소부장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구간대에 말씀드렸죠. 요 구간대에서 말씀드리고 횡보되다가 어떻습니까? 시장 리스크가 딱 불거지니까 이 글로벌 텍스프리, 그죠? 쭉 올라가면서 이 종목 역시도 거의 한 2, 3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한 22% 정도의 상승률을 좀 보여줬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브레인도 마찬가지예요. 6월 11일 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던 그러한 종목들이고, SK 하이닉스가 제가 지금 요새 머리가 하얘진 거 보이시나요?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뭐 충분히 낮은 가격에서 들어갔고 조정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접근을 했던 종목이기도 해요. 사실은 3월 달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6월 달 초반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제가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처음 접근했던 자리는 작년도 12월 10일이에요. 근데 이 주가가 지금 뭐 300만 원대까지 찍었다가 지금 200만 원 가요 안 가요? 내 자리 270만 원 저 고가에 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갈까요 안 갈까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긴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는 50만 원대 접근을 했던 종목이고요. 뭐 우리 상승률을 깎아먹어서 고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어찌됐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방향성이 국내 증시에 뭔가 앞으로의 향후 밸류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참 고민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일이죠. 구글 이벤트를 통해서, 실적 이벤트를 통해서 시장에서 뭔가 확정적인 스토리들, 앞서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AI에 대한 이 뭔가 이제 경쟁 자체가 조금 더 살아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하반기까지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 부분들을 좀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사실은 전체 모든 종목에 좋지 않은 경우일 수도 있기는 해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좀 우리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차트 정석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준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시고 시장이 어떠한 원리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한번 이해를 해보시게 되면 꽤 재미있는 구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10시 반에 만나는데요. 내일은 8시에 만날 거예요. 왜? 저도 궁금해요. 저도 구글이 무슨 얘기를 할지, 알파벳이 무슨 얘기를 할지 저도 궁금한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오늘 외국인들이 구글의 실적을 예상을 하고 3조 가까운 자금이 들어온 건지, 그냥 단순하게 우리나라의 비중 자체가 줄어들어서 들어온 건지, 그것도 궁금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내일은 오전 10시 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8시에 진행을 할 거예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구글 리뷰 한번 들어보시고요. 구글 이후에 외인들이 과연 어떠한 종목을 담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제 실적 이야기는 이제 거의 끝나가요, 여러분들. 거의 끝나간다고 봅니다. 뭐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 하면, 다음 주 한 중반 정도까지만 하면 이제 실적은 끝났다고 봐요. 어차피 8월달 되게 되면 이제 개별주 종목군들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그냥 그 기업의 변동성들을 일으킬 수 있어서 시장의 영향들은 점차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종목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 하반기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반기에 전략을 짤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부각이 됐어요. 삼성그룹.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 또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시간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내일 8시입니다, 여러분들. 10시 반 아니고 내일은 8시예요. 특집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여러분들. 샵 3772번으로 문자를 주시게 되면은요. 우리 교육방 링크를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최영독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우리 차트 정석 많이들 신청하셔서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공부하시기 딱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많이 시장이 어렵고 변동성 심하고 좀 특이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 고비만 넘기게 된다고 하게 되면 많이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대한 느낌이 좀 달라지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정석 많이 신청해 주시고 내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좀 기준을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너튜브 댓글을 통해서 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일단 오늘 상승분을 반납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만두를 튀겨 먹었다. 내일은 더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이렇게 또 남겨주고 계시고 코스닥은 거의 또 태초의 마을로 돌아갔다 등등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사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을 또 눈여겨보는지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오늘 그래서 히든 종목으로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약간 좀 개별주 성격의 종목들 좀 얘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뭐 앞서서도 계속 제가 사실은 종목 이야기할 때마다 구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글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의 방향성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섹터를 찍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일 뭐죠, 여러분들? 구글 확인을 하고 보셔도 여유 있게 어차피 지수 자체는 많이 내렸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린 상황이잖아요. 9천에서 7천까지 내려왔는데 7월달 한 달 동안에 코스피 지수가 여러분들 30% 가깝게 밀렸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단기간에 빠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늘 하는 이야기 뭡니까, 여러분들? 장중에 계속 들으셨죠? 우리나라 PER이 4배, 5배입니다. 그죠?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 하면서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엄청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많이 빠졌다라고 해가지고 시장에서 들어 올리겠습니까? 아니겠죠. 당연히 구글에 대한 뭔가 명확한 답을 딱 듣게 되면 그때 시장이 위로 올리든 아래를 내리든 결정을 할 거란 얘기죠. 그럼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 찍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그냥 개별적인 모멘텀이 국한되어 있는 종목들만 관심 가지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종목 차트만 볼게요, 여러분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요 구간대에서 횡보가 돼요. 모멘텀이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부터 또 밀립니다.
시장에서 누락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의외로 7월 달 다른 종목군들이 막 이렇게 밀릴 때 이 종목은 일단 1차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밀렸고 변동성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옆으로 계속 행보해요. 계속 행보합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여기입니다. 지능형 음성통신 솔루션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에 해당되느냐? 어디에 해당될까요, 여러분들?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술이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고 하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 관점에서에 대한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종목문과 전략 제시해 드릴 거고요.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여러분들. 샵 3772번으로 최용동이나 입장이라는 문자 주시게 되면 우리 교육방 입장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히든 종목입니다.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올해 5월 달에 저점 구간까지 밀렸어요. 이 종목이. 그런데 오늘 대량 거래량, 최근에 주가가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모멘텀이 있어요. 그게 뭐? 미국의 물룸에너지와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요 내용만 찾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HDS에서 금방 종목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 종목을 오늘 히든 종목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 역시도 교육방을 통해서 종목명과 전략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 두 종목이나 들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능형 음성통신 솔루션 관련된 종목이다. 특히나 수익 관점으로 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 블룸에너지 협력 강화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거래량이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이 타이밍적인 부분,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은 공부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는 매일 오전 10시 반에 또 장중에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하시는데 내일만 특별히 이 구글의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이후에 컨퍼런스 콜이라든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 대응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리뷰 방송으로 오전 8시에 또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차트의 정석이라는 이 실전 투자에 있어서 노하우까지도 공유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또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서 앞으로도 또 투자 전략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 대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